자, 일단 오늘 증시 호재와 악재 한번 구분해 주죠. 글쎄요, 호재와 악재라. 호재와 악재 굳이 구별할 게 있었나 싶어요, 사실. 어제 악재 빠지고 나서 뭐 앞서서 대만 주식 이야기 해줬지만 어제 굉장히 좀 다들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최근의 흐름들 보면 우리가 사실 순환매라고 하면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씩은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순환매가 거의 반나절 단위로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어제나 이제 특히 특이한 점들이 오전에는 우리가 어제 일단 엔비디아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전에는 상대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게 바이오일 거라 우리 예상을 했었었고 실제로 뭐 ABL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바이오들이 좀 불을 뿜었었죠. 그리고 이제 한 오전 지나고 나서 오후부터 2차전지 주식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어떤 뭐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한 호재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수급 때문에 종목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수급 때문에 올라간 건데 뭐가 있었을까 했는데 뭐 대부분 오늘 와서 얘기해 본 거는 결국은 그냥 뭐 공매도 그동안 해놨던 것들의 상황, 그러니까 신규로는 못 치지만, 네, 신규로는 못 치지만, 쇼커버 옛날에 쳐놨던 것들에 대한 이제 상환이 확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거는 어제 일시적인 수급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2차전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언제든지 어제 오후 같은 섹터 액션이 나올 수는 있거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 붙이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는 포기할 수 없다. 왜냐면 LG 엔솔이 일단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바닥에 잡고 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제는 2차전지들이 대부분 다 하락은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종목별로 테마들이 있는 것들,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 모멘텀들이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전고체 테마 또는 반고체 테마. 그럼 거기서 가장 편한 게 LG 엔솔하고 삼성 SDI 이 위주로 뭐 물론 오늘 한동화성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뭐 전고체 관련 주식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전고체 아직 먼 이야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테마로 움직일 겁니다. 분명히 전고체가 나중에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기술이 앞당겨져서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작년에 2차전지처럼 또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과연 그게 돈으로 벌 수 있을까? 다 기대가 아직까지 양산이 될까에 대한 의구문. 아직도 의문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2차전지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주도주들 보면 메타버스도 그랬고 지금 메타버스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위메이드 이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다음에 로봇 주식들도 지금 재미없고 자율주행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도주들이 한번 쉬었을 때 이제 그 분명히 주도주가 돼서 올라갈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뭐 미래에 대한 청산이든 그 실적이든 올라가는데 이제 종목이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 꿈꿨던 청사진들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돈을 나중에 버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의 메타버스처럼. 그래서 전고체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뭐 당연히 2차전지 종목들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는 지금은 그냥 대형 3사, 셀 만드는 3사가 편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도 일단 대형주 위주로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매하시는 게 저는 좋죠. 그러니까 내릴 때, 올라갈 때 물론 빨리 올라가는 건 좋지만 내려갈 때 리스크 관리하기 좀 어려운 게 중소형 주식들, 예, 그런 주식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앞서서 물어보신 게 호재와 악재라고 인형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악재가 많이 거쳤어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큰 악재가 일단은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특이했던 점이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저랬는데도 되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 저렇게 6%대 급락이 나왔는데 나스닥이 0.2밖에 그렇죠. 안 빠져? 네. 그리고 AMR이 올라? 그렇죠. 다른 마이크론이 상승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자신감들이 많이 비춰진 것 같고요. 어제 좀 급등했다가 밀렸던 오늘 바이오들이 슈팅이 나왔었고 어제 막판에 힌트들이 좀 몇 개 있었죠. 대표적으로 어제 대만 테크들이 올라오면서 TSMC 같은 대만 테크들이 올라오면서 어제 PSK 홀딩스도 막판에 양봉을 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막판에 이게 아니라 이오 테크닉스가 어제 양봉을 냈었고요. 오늘은 PSK 홀딩스가 오늘은 7%대 상승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애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종목별로 보자. 지금 2차전지처럼 2차전 그러면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종목별로 좀 보자. 이제 하락은 다 멈췄다.
2차전지 반도체 모두 다 뭐 앞서 뭐 킬러 앱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 일단은 하락은 멈췄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종목별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업종 자체가 좋아지는 쪽 뭐가 있을까? 보면 그래서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게 방금 말씀드린 조선하고 바이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신고가 종목들을 보면 어제 오늘 신고가 종목들을 보면 유한양행도 저 어려운 지점에서 매매하는데 오늘도 또 양봉을 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약한 보로노이도 오늘 7% 상승했었고요. 자, 찍어도 여기 알테오젠, 또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도 오늘 5%대 올랐고요. 여기 종목들이 이제 올랐고 그 다음에 산업재로 대표되는 게 이제 조선주들. 이런 쪽이 오늘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어하고 조선은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했을 때 가장 우리나라가 산업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추가적으로 제재했을 그렇죠. 때 추가적으로 제재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규제 볼 수 있는 게 9월 달에 있을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그런 것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찍었잖아요. 네. 아침에는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100만 원 가겠다는 회장님 기억나시죠? 네, 한 팔았어요. 한 팔았어요. 100만 원. 그 고객분. 네, 네, 그죠. 네, 그 고객분. 회장님 고객, 저 환갑으로는. 결국은 100만 원 찍었어요. 장중에. 장중에 찍었고 오늘 또 떨어지고 뭐 또 사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의 추세는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다. 네, 의미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알테오젠이 계속 시총 1, 2 싸움이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8월 27일에 역전을 했고 오늘까지 이제 유지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시총 1, 2위 다툼 이것이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것이 수급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맞습니다. 개연성 이것 때문에 주목을 하자.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 양쪽에 다 서로 호재인 거네. 서로 관심을 끄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거는 알테오젠. 당연히 알테오젠. 이거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알테오젠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16조가 됐고요. 위에는 에코프로비엠인데 위에서 내려오면서 정말 진짜 비슷하네. 딱 데칼코마니 됐죠. 그러니까 시총 1, 2 싸움을 두고 큰 손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에코프로비엠 팔아가지고 알테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 거죠. 우리가 작년 말쯤에 SK 하이닉스랑 보시면 작년 11월 달 딱 요때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쭉 올라오고 있었고 위에는 LG 엔솔인데 쭉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이 구간에 시가총액 100조 차이 두고 역전하면서 올해 같은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게 7월 달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펼쳐지는 게 이제 알테오젠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 요즘 논리적으로 맞아. 추세가 안 꺾었는데 추세 꺾일 걸 고민할 필요가 있냐. 걱정해서 매도를 하는 거죠. 차라리 추세 꺾이면 그때 확인하고 하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추세가 꺾이는 게 확인될 때는 이미 고점 대비 한 20에서 30% 빠졌을 때잖아.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확인하고 할 것이냐. 충분히 오를 만큼 올랐어. 나는 그냥 더 이상 욕심을 버리고 리스크 테이킹 안 할래 하고 매도하는 게 맞냐.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큰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근데 그런 고민상에서 또 신규로 여기에 또 뭐 얼마를 먹겠다고 있는 사람도 이러한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네.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긴 한데 그러려면 사실 업종 자체를 봐야 돼. 이 업종 자체가 지금의 상승 초기인가 또는 이 업종 자체가 지금부터 올라갈 수 전체 업종 자체가 얼마큼 올라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바이오가 언급된 게 사실 시장의 2분기까지 6월 달까지만 보면 사실 시장의 주도주들은 바이오 얘기는 없었어요. 몇몇 종목 개별 단으로 움직였었지. 근데 7월 달 조정 8월 달까지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8월 들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 지금 17조 정도 됩니다. 바닥에서 물론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과거의 종목들을 보면 요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하실까 봐 뭐 지금은 좀 내가 할 말은 이제 다 알죠. 어이없는 뭐 예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과연 알테오젠이 만약 시가총액이 1위로 올라섰는데 이게 과연 얼마까지 갈까?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역사에 대해서 최근. 근데 보니까 딱 공교롭게도 셀트리온이 주도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있었죠. 지금은 코스피로 갔지만 코스닥일 때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다
48조 52조까지 찍었어요. 시가총액이. 네. 네. 뭐 실적도 받쳐주긴 했었습니다만 알테오젠 실적이 안 받쳐준다? 뭐 미래가치 땡겨온다 하면 언제든지 사실 유동성의 역사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6조니까 50조까지 본다. 40조 후반까지 본다. 그럼 지금부터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근데 지금 이게 비단 알테오젠만 가느냐. 네. 근데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유한양행이 대표적으로 항암제에서 이렇게 움직였죠. 시가총액이 11조짜리인데도 불구 이제 올라와서 11조가 된 거지만 한 40%니까 한 시가총액 7, 8조였는데 이게 11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작은 바이오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돈도 버는 바이오. 센 거. 네. 그러니까 시총 큰 거. 네. 대표적으로 좀 이거 보유자분이 있으시면 좀 안타깝지만 한때 황제주였었던 뭐 엄청 곽강바 제넥신 같은 거 보면요. 그냥 여기 있어요, 여기. 아직도. 하나도 안 올랐죠. 그러니까 결국 저게 다 그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이 네. 컸던 것들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알테오젠 그럼 예전과 지금이 뭐가 다르냐? 지금은 확실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로드맵이 나오고 그렇죠. 있다. 로드맵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거죠? 것들을 네.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다 인식을 하고 계속 소통들을 많이 하면서 강성주주들이 못지 않습니다. 2차전지 못지 않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뭐 여러 공교롭게도 뭐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 분이 굉장히 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엄대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분을. 엄민용 연구원인데. 엄민용. 네. 아 맞아. 우리 네. 지난번에 와서 강력하게 얘기했었죠. 네. 그분이 이제 뭐 또 다른 타사에 있다가 이번에 우리 회사로 오신 거기 때문에 뭐 그 전부터 계속 좋아했던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되는 바이오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적어놨던 게 보자. 여기 적어놨던 게 알테오젠, 리가케,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보르노이, HK 이노벤, 녹십자, 종고당 다 오늘 한올바이오까지 네. 다 신약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전통적인 제약사 중에서 신약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잘 안 움직이고 또는 당분간에 뭐 기술 이전 발표라던가 뭔가 학회에서 발표를 할 계획이 없는 회사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바이오 하면 다 우후죽순 올랐는데 지금은 바이오라고 오른 게 아니라 다 이거 시가총액이 다 큰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는 그쪽만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여전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아까 삼성바이오 잠깐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이제 미국 의회에서의 통과가 있습니다. 이제 투표를 할 건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우리나라가 그걸 반사 이익으로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전력기기들. 미국이 전력기기 미국에 중국에 수입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HD, 현대일렉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10배 이상 수익이 났죠. 근데 지금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때리려고 하는 게 뭐 지금 5G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뭐랄까요? 이런 생물보안과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바이오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더 수혜가 센 것들은 중소형 바이오이기는 해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그렇죠. 중소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와 같이 CMO, CDMO 엮여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 대장이고, 그리고 요즘에 ST판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 요 세 개가 어떻게 보면 CMO, CDMO 관련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주식이고,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아주 이건 코스닥 작은 주식인데, 이게 중국에 이게 생물 어떤 실험을 하는데 시료를 만드는 건데 네. 중국에서 안 쓰면 인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직수혜라기보다는 미국이 인도 쪽 이용할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마이크로 디지털. 네. 작은 정보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이야기 말씀드리면 뭐 어제 잠깐 오전에 얘기했지만 이번 여름 진짜 정말 무더웠잖아요. 그렇죠. 네, 무더웠고 뭐 조금 우울한 얘기지만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라는 사실 전망도 있어요. 내년은 더 덥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올해 3분기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7, 8월이겠죠. 조업일수가 너무 감소를 더디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들 때문에 최근에 조금 미포조선부터 시작해서 많이 밀렸죠. 떨어지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긴 합니다만 오늘은 또 다행히 딱 지지선 근처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저는 이제 50일선을 보니까 50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리바운딩이 나와서
전형적으로 컵앤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싸게 사서 여기서 사면 땡큐. 여기 원래는 이제 돌파 매매, 추세 추종 매매를 하려면 이 돌파 라인을 뚫고 가서 사는 게 원래대로 하면 원칙이죠. 그렇죠. 한번 뚫고 나왔다가 이렇게 눌러줄 때 여기서 사는 게 원칙이긴 한데 지금 사면 저는 매우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위로는 많이 열려 있고 아래로는 뭐 내가 생각하는 한 10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 5% 이내에서 손절 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위로는 많이 20% 이상 네.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손익비가 좋은 매매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이 만약에 3분기 우려할 실적으로 지금 피크아웃 논란, 조선 지금 배를 가려서 받고 있는 와중에 피크아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른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나오려면 일단은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수주를 받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 돈이 단 사업성이 높은 것들만 배를 고려해서 받고 있거든요. 지금 신조성과 올리고 있는 거 다 중국 애들이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업체들은 과거에 그런 좀 안 좋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수익성이 높은 것들만 고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실적도 앞으로 3년 이상은 2027년까지는 다 차 있는 상태고 도크도 이제 추가 수주가 얼마큼 나오느냐가 과연 이 업황이 얼마큼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조선업 지금 월봉으로 봐볼까요?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 이때가 2006년 최고 20만 원에서 미포조선 뭐 그동안 뭐 무상증자도 절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반 정도 올라서 절반 정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응축이 됐고 또 손바뀜도 있었고 그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은 뭐 일단은 3분기 실적이 나쁠 거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의료계약 1차 실행 방안이 나왔거든요. 아, 이게 지금 의사 파업 이거하고 파업과 연관이 되어는 연계돼서? 있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정치적인 내용을 떠나서 계속 뭐 사실 내용이 있는 거기는 한데 피부 미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그 미용 서비스를 좀 명확화하고 여기 보시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인에게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를 검토하겠다.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좀 약간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이 업에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그 피부 미용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의료기기나 그런 소재들이 많이 쓰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파마리서치하고 클래시스. 네, 파마리서치 리쥬란은 아마 많이들 여서 피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리쥬란. 아니 또 무슨 연어로 만드는. 저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한 분이 얼굴을 마스크로 싸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먹을 때도 이렇게 드시고 네. 리쥬란 맞아가지고 멍이 얼굴에 이렇게 맞아요. 들었다고. 네, 좀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멍 드는데 저희 회사에도 있는데 금요일 날 맞아서 월요일 날 출근 정상으로 할 수 있을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막 이렇게 막 오돌토돌하게 단계적으로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분 말로는 자기가 맞아본 피부와 관련해서는 이게 최고다. 네. 네, 그 정도로 뭐 평이 있을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점차 미국이랑 여러 기저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약간 그 기내에서 공항 쪽 또는 기내 면세점 이런 쪽에서 굉장히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런 특징적인 섹터 네. 종목들 일단 지금 우리가 종목도 중요하지만 네.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내 네. 투자 포인트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렇죠. 단타를 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좋아 이렇게 쌀 때 아까 얘기했던 뭐 조선주 네. 그래 내 장기 투자 생각하고 사 모아가자. 네. 근데 일단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자꾸 그렇죠. 장중매매 네. 단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흐름. 예상. 일단은 다음 주에 보면요. 다음 주에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거든요. 자,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9월 4일 제조업 지수 발표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주 8월 초에 폭락을 일으켰었던 고용 보고서 발표가 또 있습니다. 네, 또 있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아마 이번에는 그런 폭락이 나올 확률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8월 실업률은 4점이 나올 예상하고 있거든요. 7월이 4.3 이거 가지고 폭락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 전에는 4%면 완전 고용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지금 약간 시장이 이게 뉴노멀이면 모르겠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은 4%도 좀 불안불안하다 하지만 네. 지금 일단은
실업률이 4.2로 잡혀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9월 달에 25bp나 할 거고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8월 달에 폭락을 유지했던 알고리즘 펀드들이 너무 급격하게 작동할 확률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작동을 하더라도 이번에 다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왔고 지금 미국의 소비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비로 인해서 올라갔다 하면 지금 사실 미국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일시적으로 4일날이 볼 수 졸츠 있지만. 나오죠. 지표 네. 졸츠. 네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지금 다음 주에도 뭐 지난달에 폭락 그런 경험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긴 합니다만 조심스럽죠. 네. 불안하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는 조금 편하게 잊자. 네, 그 편하게 폭락장은 잊자. 저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게 이제 9월 10일이네요. 이건 다 다음 주인데 9월 10일 날 이제 애플 아이폰에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가 킬러 앱이 없다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향후에 이제 이건 더 추가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애플에서 하는 그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9월 달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아주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그러니까 AI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많아요. 일단은 크게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텀과 테스트 아마 발표가 언젠가 나올지 모르지만 9월 말 정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이거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보안법도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회사들마다, 헬스케어 회사들마다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 인하도 있고, 다만 좀 걸리는 건 추석이 있어가지고, 추석 전에 조금 이제 매매가 한산해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8월 달에 폭락을 했음에도 견뎌냈고 다시 시장은 강하게 올라왔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하도 하고 하면 일단은 9월 달은 뭐 제가 제일 지금 8월 달에 대응 전략을 되돌림이라고 했는데 이제 9월 달 대응 전략을 써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 되돌림이 아니라 이제 반격으로 좀 바꿔볼까 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침에는 반격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9월 달은 장투와 단타 아니어도 단타는 원래 하실 분들은 원래 하십니다. 하는데 충분히 좀 바이앤홀드도 해볼 수 있는 시장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도 섹터들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제가 써놓은 그 반도체 그 이제 지금 매매할 섹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볼 만한 게 테마가 여전히 많아요. AI도 이제 반격 해볼 만하고요. 바이오 해볼 만하고요. 2차 전지도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셀업체 위주로 해볼 만하고 그 다음에 방산 또 해볼 만하고 앞에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밸류업 이슈는 내내 올해 하반기 내내예요. 내내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내내 금융지주랑 현대차 같은 지주사들도 지주사 네. 이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가총액 다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는 밀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종목 간의 싸움이 매우 힘들어지는 싸움이 된 거죠. 참 그 밸류업 얘기를 하시니까 네. 요번에 저 LG가 네. 그 LG화학도 그렇고 뭐 LG전자에 대해서 자사주 그렇죠. 매입을 하겠다. 네. 수조 5천억 대인가 네. 뭐 하면서 근데 그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거죠. LG에 네. 대한 이 원망의 소리가 들어갔나? 네, 뭐 일단은 제일 편한 게 대기업들이니까 네. 뭐 이제 대기업 뭐 현대차, 삼성 하고 있고, LG 했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현대차 했고, 이제 경쟁적으로 금융지주, 해가겠지. 그럼요, 경쟁적으로 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밸류업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게 같이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이 이제 슬슬 눈치 보면서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거는 확실하게 치고 그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들, 자사주 소각. 핵심은 배당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가장 파워풀해요. 자사주 매입도 좋긴 하지만 네. 그거 가지고는 불안전하죠. 그렇죠. 자사주 주가 빠지면 의미 샀게 없으니까. 네. 나중에 맨날 또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돈 가지고 뭐 한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파워풀한 건 자사주 소각들인데 확실히 현대차가 확실하게 반영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자사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 나스닥을 신이라고 부르는 게 걔네들도 주식을 돈을 벌고 나면 일정 부분 계속 자사주를 매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소각을 하고 기술주들도. 그래서 나스닥이 빠지지 않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네. 정말 K 밸류업 저는 이건 정말 장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딱 정해져 있기 아직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일단은 현대차,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오늘 LG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 LS 그룹도 할 거고 하나도 그렇고 SK도 할 거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들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묶어서 지주사 관련 ETF도 있으니까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업과 관련된 테마는 이거 테마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하나의 업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수 나오고 ETF 나오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도 충분히 해볼 만한 업종 자체 섹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투자 포인트로 그렇자도 오늘 우리가 그런 설문조사를 아까 했어요. 네. 뭐냐면 이제 이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었는데 네. 앞으로 뭔가 큰 상승의 흐름이 나올 만한 섹터를 주도주를 어디로 보느냐. 2차 전지냐 아니면 반도체냐 아니면 지금 밸류업이냐. 네. 근데 밸류업이라는 것은 사실 또 가치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아니면 바이오냐. 근데 한 40%가 2차 전지를 택했고 한 20% 네. 정도가 반도체 또 네. 그 정도가 뭡니까? 제약 바이오. 네. 한 4, 5% 정도가 밸류업 가치주를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들 이게 뭐 네.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봐서는 밸류업에 대한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죠? 들어요. 워낙에 종목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 느리다. 사실 2차 전지나 바이오처럼 화끈하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사람들이 술렁였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신한지주가 한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날 장중에 7% 올라갔었고 이날도 10%까지 올라갔었고 이런 금융지주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연초 대비해서 그래도 한 30%, 40%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신한지주. KB금융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 매금지라고 하는 메리츠 금융지주도 되게 늦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여기서만 놓고 보면 그렇지 연초부터 보면요. 네. 네. 연초에 지금 한 5만 원, 6만 원이었던 게 지금 한 50% 넘게 났거든요. 근데 뭐 연수익률 50%도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다 배당까지 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금융지주들 저는 충분히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추세에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이제 50선인데 저는 51선을 넘어가야 최소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추세가 없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는 뭐 보유자분들이 많으니까 약간 뭐 기원 삼아서 이제 뭐 바람도 뭐 저는 일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 분들은 2차 전지를 주도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냉정하게는 그러니까 없지만 요렇게 네. 기대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기대치가. 네, 저는 2차 전지 그래서 제가 LG 에너지를 말씀드렸던 게 얘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추도주가 되려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예, 근데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분명히 그리고 우리나라 주도주의 역사에서 직전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가 된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2000년 초반에 SK텔레콤 빼고는 없어요. 물론 얘도 될 수 있겠다라고 뭐 하시면 뭐 보유하고 하시는데 저도 지금 2차 전지를 여기 와서 매도해라. 전혀 말씀드리지 않아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사셔도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오늘 바이오처럼 뭔가 포모가 올 수도 있다. 네. 네, 화끈하게 오르는 맛은 지금 주도주는 분명히 좀 추는 확실히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네. 코스피의 3, 4위 싸움 그 다음에 코스닥의 1, 2위 싸움이 다 바이오이기 때문에